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저는요, 이 미국 땅에 한국 원전 기업들이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원전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끼면서 한국 원전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하죠.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중대재해법이라던가 혹은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건설 착공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을 사그라들고 있다는 점과 이 원전의 정적인 리스크가 끼면서 사실 양방으로 맞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인데 전 지금부터는 현대건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저 역시나 원전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 달에만 원전에 대해서 10번 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전 관련된 분석들인데 10번 이상, 10번 이상을 좀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 해외 원전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원전 기업들은 전부 다 수익 실현했어요. 저는 이번 달 초 혹은 뭐 지난달 이때쯤에 한국 원전 기업들은 전부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끼면서 사실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부터는 조정을 이쁘게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석해드리는 것 중에서 좀 일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월 16일 분석글이고요. 꾸준히 말씀드리죠. 한국 원전은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대 흐름이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미 시대 흐름에 반대로 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주도 섹터에서 물러나 있지만 시장 잠재력 및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하락이 길고 강할수록 오히려 기회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이 길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저 역시는 현재 현대건설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대한민국 원전 기업들은 하나도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다시금 주목을 하면서 저는 기회를 잡아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작년까지 한국 조선업을 분석해드리고 조정이 길고 깊을수록 기회가 커질 뿐이라고 여러 번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조선주 아저씨로서 활동할 때에도 이 조선업에 대한 리스크가 끼면 길수록 하락이 길면 길수록 깊어질수록 오히려 기회가 커질 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덕분에 조선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타면서 큰 수익을 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저는 원전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수자에너빌리티, BHI, 현대건설, 한국전력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사주 규모의 이제 이라크에서 사주 규모의 해양 플랜트를 따냈죠. 자, 이 와중에 현대건설이 사주 규모의 수주를 따냈군요. 중동과 긴밀한 관계였던 만큼 추가 수주를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한국 대형 건설사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업은 기회로 활용할 것이고 또 어떤 기업은 경쟁력을 크게 잃을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전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대건설, 한국건설사 탑픽입니다. 9월 16일 같은 날에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그리고 9월 17일 바로 다음 날 또 분석해드렸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카이 사장처럼 끝까지 버티느냐 아니면 한수호 사장처럼 바로바로 사의를 밝히느냐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원전에 노이즈가 제대로 낄 수 있어 보입니다. 과거 조선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조선 같은 경우도 이 슈퍼사이클을 시작해서 눈치채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대 상승하기 직전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죠. 뭐 인력 문제도 있었고 도크 문제도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원전에서도 거의 좀 비슷하게 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국 원전 기술이 글로벌 탑급이고 특히나 미국의 원전 쪽에서 한국의 시공 능력, 한국의 그런 건설 능력이라든가 혹은 주기기에 대한 그런 기자재 공급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원전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투산엘빌리티, BHI, 현대건설, 한국전력 등 핵심 기업들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년 내에 큰 기회가 발생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또 바로 다음 날이죠. 또 분석해드렸어요. 네,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의 투자 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 등과 함께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 글로벌 투자 은행 및 법률 자문사와 함께 미국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 미국 원전 사업 추진 시 노무,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네, 한국 원전이 미국 땅에 깃발 꼽을 날이 조금씩 가까이
오는 듯합니다. 한국, 미국 원전 산업이 팀을 이뤄 세계를 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 이슈와 같이 뭔가 심각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말입니다. 한국 내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글로벌 시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노이즈를 이제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약 2년 전 조선 섹터에 똑같이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등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자, 원전의 정치 리스크가 끼면서 현대건설도 덩달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잘하는 기업은 계속 잘합니다. 현대건설의 압구정 2구역에서 재건축을 따냈죠.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건설 시장도 저는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는 그런 사태로 넘어가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의 착공수가 매우 줄어들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쪽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건설에 대한 착공 수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도권 내에서 착공할 수 있는 몇몇 건설사만큼 건설사들이 나중에는 파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의 지켜볼 만한 자리까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대건설 당분이 면밀히 살필 생각입니다. 9월 28일에 현대건설이 이제 지켜볼 만한 자리까지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대놓고 말씀을 드렸죠. 텔레그램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9월 18일이 정확하게 이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날 이제 분석을 분석을 해드렸던 것이고, 정확하게 이날 분석해드려서 최근에 이제 4% 이상의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정확하게 바닥에서 좀 말씀드렸던 바이고, 사실 저 역시나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고, 특히 핵심 이슈들 혹은 핵심적인 섹터 기업들을 매일같이 강조드리고 분석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 현대건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라크의 사조 수주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쪽에서 이쪽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거의 멈추다시피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에너지 대전환기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이쪽에 대한 수주가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LNG 플랜트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수주가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잘하는 기업들,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 E&A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은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이 SMR에서도 굉장히 좀 탑급으로 여겨지고 있죠. 글로벌 탑급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소형원전도 가장 뛰어난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특히 오늘 새벽쯤에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기업이 상장이 될 거예요. 페르미 아메리카는 대놓고 친 트럼프 기업이고요. 원전이라던가 LNG 플랜트라던가 태양광 이런 발전소 등을 건설을 하고, 이 건설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주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업이 어떤 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느냐, 트럼프 정권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만큼 저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원전을 지어서 혹은 LNG 셀들을 지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쪽에서 90% 이상을 배당으로 주는 리츠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친 트럼프의 대놓고 친 트럼프 기업의 대표 주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시공 협력사가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의 원전 시공 협력사입니다. 그러니까 페르미의 이제 아메리카가 오늘 상장을 할 것이고, 원전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크게 짓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상장 자금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 원전을 지을 때 시공사로서 중에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공사가 현대건설이라는 곳입니다. 참고로 설계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현대건설 이 두 개 기업이 핵심적인 그런 협력사라는 곳이고, 저는 머지않아서 이 기업이 상장을 하고 상장 자금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원전에 대한 시공 소식이 전 들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시공 소식이 들려온다면 높은 확률로 현대건설이 그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최초로 시공할 수 있는 원전 기업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내에서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이 시공했어요. 절반 정도 현대건설이 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도 저는 똑같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 두 군데 분야에서 글로벌 탑급의 그런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전 생태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조차 안 했어요. 이제 막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고 따라서 설계 기업들 혹은 시공 기업들 그 주계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건설의 유의미한 자리까지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하게 10번 이상의 원전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이번 달에만 10번 이상이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미국 내에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도 현대건설을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슬로베니아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총 사업비가 참고 23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현대건설에서는 이 글로벌 진출에서도 역시나 아시아던가 혹은 유럽 이쪽에서도 양사 간의 그 협력이 굉장히 좀 필두로 해서 나타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불가리아 쪽에서도 역시나 원전에 대한 시공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100조 가까이 됩니다. 참고로 현대건설의 그런 시가총액이 7조가 안 돼요. 약 6.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95조 이상을 현재 넘기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현대건설의 그런 인베스터 데이를 본다면 결국 5년 내에 40조 이상의 그런 매출을 쌓음으로써 영업이익률도 이제 8.8%가량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쌓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현대건설이 매출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가운데 실적도 그리고 영업이라는 거 단기 순이익도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실적으로 보나 그리고 원전 시공 기업으로서의 그런 모멘텀으로 보나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현대건설 밝히다시피 2030년까지 매출액이 40조, 영업이익률 8%를 달성을 한다면은 결국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3조 이상이 된다는 것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6조 정도 되고요. 여기에 원전 시공 기업으로서의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는 잘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30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도 매출이 3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5년 내에 40조까지 만드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8%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인데 원전 쪽에 대한 그런 노출도를 확 높임으로써 이에 따른 그런 시공에 대한 능력을 글로벌에서 뽐낼 수만 있다면은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30년도 이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3조 실적 정도가 시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조선 슈퍼 사이클 이상으로 원전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기가만 따졌을 때는 거의 수십 년짜리의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될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핵심적인 기업으로서 현대건설을 지금 분석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 역시나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볼 만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신규 매수를 진행한다면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신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한 대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